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그 일부 반핵 인사들이 우리나라 원자력이 독자적인 기술도 없고 건설비도 그렇게 싼 게 아니다라고 우리나라 원자력을 폄훼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주장을 좀 효과적으로 반박해 보려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는 아마도 우리가 UAE에 건설하는 그 바라카 원전의 예를 가지고 하는 걸 겁니다. 지난 9월자로 바라카 원전 1, 2호기는 완공이 됐고 3호기는 93%, 4호기는 87% 이렇게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에는 아랍 지역에서는 이제 세계 최초로 그 연쇄 핵분열 반응을 성공시켜 가지고 이 바라카 원전 1호기죠. 이 UAE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환호하고 기뻐하고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수요일 날 12월 2일은 UAE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49년 되는 기념일인데 그날 아주 대대적으로 이 영국 UAE 원자력에 대해서 자랑하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2020년에 UAE가 아랍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뭐로 선도하고 있냐? 그 자기들의 야망을 실현시키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탄소 무배출로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시간, 7일 이렇게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이런 나라는 그 원자력 신생국으로 지난 25년간 이제 원자력 도입국이 된 나라로는 처음으로 UAE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을 최초로 실현을 했고 자기들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근데 이 UAE는 첨단 과학을 강조합니다. 지난 7월에 화성 탐사선 이렇게 발사에도 성공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자기들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원자력으로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했다는 거를 그 두 개를 우주하고 원자력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 하나만 봐도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UAE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은 우리나라 원자력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라카 원전 그 사이트인데요. 이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아주 외딴 사목에 2012년부터 건설이 시작됐는데 최근에 그 한수원 은퇴하고 UAE의 그 자문관으로 간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70여 개국에서 30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건설을 해오고 있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이제 인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2012년부터 2020년 8년 만에 이렇게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지 그걸 보여주는 한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대단한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전 안에 들어있는 여러 기술이죠. 이게 이제 원전 건물이고 원자로 건물이 요건데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핵 증기 공급 계통이라고 그래서 주기기 그러니까 원자로 주요기기죠. 증기 발생기 펌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주기기인 원자로를 보면은 이렇게 가열을 해서 고온으로 가열해서 열 처리를 하면서 단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두께가 25cm인 그런 원자로 압력 용기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냉각관 같은 걸 연결하려면 플랜지를 만들어서 그걸 연결하는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을 그 25cm 두께의 철판을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잘 용접하는 게 대단한 기술이고 뭐 원자로 헤드 같은 데 보면 이 밖으로 이어지는 관들이 이 재질이 다른 거랍니다. 여기 인코넬과 철을 이렇게 이종 재질을 용접하는 그런 기술도 대단히 필요하고요. 대단한 게 필요하고 원자로 내부를 보게 되면 해결료 집합체가 있고 해결료 봉이 있는데 해결료 봉은 그 두께가 한 0.7mm도 안 되는 아주 얇은 그런 피복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한 1000도 정도 이렇게 해결료 소금체가 온도가 올라가고 바깥에는 155기가베의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 데서 이제 뭐 한 1년 이상씩 아니면 몇 년씩 이렇게
건전성을 잘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결료봉을 밀봉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나 피복간이라는 재질을 개발을 해서 하이퍼 16이라는 우리나라 독자의 그런 해결료, 건전한 해결료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독자적 기술이 있는 거죠. 연료 기술도. 그다음에 증기발생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온열 처리를 해서 15m가 넘는 이런 거대한 용기를 만드는데, 이 안에는 아주 가는 증기세관이 뭐 13,000개 이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흘러가는 아주 고속의 그런 냉각제들이 흘러갈 때 이렇게 진동하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구멍 뚫고 판에 잘 고정시키고 용접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아주 대단한 고급 기술이죠. 특별히 또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보게 되면, 원자로 냉각제 펌프는 초당 한 5톤 정도의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야 되고, 이제 밀봉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최근에서야 그래서 이 원자로 냉각제 펌프 기술을 자립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기술이라는 거죠. 원자로 건물 바깥을 보면 이제 터빈 발전기 이런 게 있고 여러 부대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대 설비들이 아주 다양한 배관을 통해서 수백만 개의 이런 그 부품과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죠. 대단한 그런 공학적 설비입니다. 그 중에 이제 터빈을 보게 되면, 터빈은 분당 1800회를 도는데, 한번 이제 터빈이 돌기 시작하면 원자로가 정지될 때까지, 이게 보통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1년 이상씩을 1800 초당, 분이죠. RPM이니까 분당 1800회를 돌려면 축이 한 1m 정도 직경을 갔는데, 그 축이 이렇게 정렬된 거에 그 공차가 0.1mm도 안 되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작하고 설치하는 게 정말 아무 회사나 아무 나라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고도의 그런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겁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계측하고 제어하는 그 계측 제어 시스템은 이제 최근에는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제어 계측 시스템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거는 이제 이중화를 하고, 또 안전계통을 작동시키는 삼중화를 해서 아주 신뢰도가 높은 그런 디지털 제어 계측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것도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입니다. 이런 독자 기술이 다 들어간 게 이제 APR 1400이라는 원전이었고, 그게 최초로 건설된 게 신고리 3호기인데, 신고리 3호기는 첫 운전에 들어가서, 이런 유형의 첫 발전소인데 첫 운전에 들어가서 1년하고도 한 달이 넘게 동안 한 번도 정지하지 않고 이렇게 전출력으로 발전한 그런 대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준 그런 좋은 예였고요.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지난 5월에 이제 그 초인계, 최초 인계를 달성해서 연쇄 핵분해를 했고, 이제 지난 11월에는 출력이 80%까지 이렇게 달성을 하는데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원전 건설이 됐다, 운영도 됐다라는 걸 이제 입증했는데, 특별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 UAE 원전을 적기에, 그러니까 예정된 기간 내에 또 예정된 예산 내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건설했다는 게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과시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전을 잘 건설하고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40년 동안 28기를 원전을 건설하면서, 지금 3년에 2기죠. 원전 그 제작, 그다음에 공급망을 그 독자적으로 자급할 수 있도록 잘 갖추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1980년대 말에 미국에서 원전을 안 지을 때 미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해서 기술 전수를 받아서 쭉 이렇게 꾸준히 저어왔던 거고요.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APR 1400 또 APR 플러스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계속 짓고 설계와 제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던 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주요 역할을 했던 거죠. OEPR 1400만 하더라도 그 우리 고유한 그런 안전성 강화 설계와 장치가 여러 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비상 냉각수 직접 주입 계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주입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걸 물을 그전 계통하고는 다르게 원자로 옆에 이렇게 직접 공급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 다른 장치도 많은데 어쨌든 고유한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고유한 기술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미국 원자력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설계 인증을 받은 바 있고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APR 플러스는 APR 1400보다 안전성이 더 이제 강화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뜨거운 물은 더워지면 위로 가고 식으면 아래로 가는 이런 그 자연순환 대류를 이용을 해서 이 원자력 증기 발생기로 들어가는 급수를 냉각하는 방식을 소위 피동 냉각으로 전기가 없어도 이렇게 냉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성을 높인 그런 기술이고 2014년에 표준 설계 인허가를 이렇게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이제 가격 경쟁력을 보면 이미 지은 그런 다른 나라의 원전하고 비교해서 바라카 우리 원전은 킬로와트당 4,000불에 이렇게 줬었는데 프랑스가 여러 군데에서 짓고 있는 EUR이라는 원전은 킬로와트당 8,000불,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은 8,500불.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이 반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건설비가. 또 이게 지금 사우디에서 이제 과거에 원전 입찰을 받았는데 5개 나라 국가에서 우리나라 건설비가 3,700불 수준으로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블룸버그라는 국제 기관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블룸버그뿐만이 아니라 MIT나 이런 기관뿐만 아니라 OECD, NEA, 그다음에 IEA라고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는 데서도 이 소위 균등화 발전원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2015년에 냈는데 거기 보면 가스, 석탄, 원자력에 대해서 이 기저발전원이죠. 할인율을 달리해가면서 균등화 발전원가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원자력은 이제 초기 투자비 건설비가 많아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그 변동폭이 증가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중간인 7%로 보면 여기 평균 값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낮은 그 균등화 발전원가를 보이는 영역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싸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IEA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원자력하고 이제 다른 발전원에 대해서 할인율을 달리해가면서 건설비, 운영비, 그다음에 균등화 발전원가 이런 거를 자료를 제공했는데 이거를 이제 클락 유니버시티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에너지원의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이 NEA, IEA 자료를 인용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 OECD 평균에 대해서 이제 건설비와 뭐 균등화 발전원가를 비교했는데 이거 보더라도 거기서 비교한 걸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반 내지는 반보다는 살짝 비싼 수준의 그런 균등화 발전원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원전 건설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원전 산업 생태를 구축했고 그 기반은 이제 미국에서 원전 기술 전수를 받아온 거지만 그 이후에 연구 개발을 더해서 독자적이고 선진적인 그런 설계하고 제작 기술을 확보했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원전 기술이 우수하다는 그런 기반이 된 거고요. 그거를 바라카 원전의 그런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아까 보여드린 대로 경쟁국 노영보다 반, 뭐 아니면 반보다 살짝은 좀 비싸지만 수십 프로 더 싼 이런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가스나 태양광보다도 발전 원가가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서 굉장히 저비용 그런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서 저비용 고품질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은 부정이 불가한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